21일 전 유정란 13개를 부화기에 넣었는데 현재 병아리 3마리가 태어났다. 3주 전 이웃에 사는 분이 병아리를 부화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때마침 암탉들 중 한 마리가 알을 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암탉에게 알을 맡길까도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습도가 높은 여름 날씨를 고려해 부화기로 부화했다. 그동안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알을 부화했고 어린 생명들이 태어났지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때마다 나는 경이로움을 느낀다. 20일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알들을 보며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지만 매일 그렇듯 21일이 되면 병아리들이 태어난다. 병아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나는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보는 게 훨씬 즐겁다. 때로는 약하게 태어나 일찍 죽는 녀석도 있고 때로는 알에서 부화하는 중간에 힘이 없어 죽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병아리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이다. 그 다음날 7마리 정도만 부화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0마리가 부화되었다. 그런데 10마리는 암탉 1마리가 모두 돌보기엔 부담스러운 숫자다. 게다가 그 암탉은 병아리들을 처음 돌보는 초보 암탉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전부터 알을 품기 시작한 관우를 함께 투입시키기로 했다. 사실 알다시피 관우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녀석을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암탉들은 알을 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관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관우 입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키우는 병아리가 꽁새끼였으니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아리 10마리 중 노란색을 띠는 7마리는 원래 계획된 암탉에게 맡기고 나머지 검정색 3마리는 관우에게 맡겨볼 생각이다. 만약 이번에도 관우가 병아리들을 제대로 품어주지 않는다면 녀석은 엄마 닭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날 오후 병아리들을 암탉들에게 맡겼다. 이 암탉은 예전에 다니가 키운 3마리의 병아리 중 1마리인데 태양이와 캔디 사이에서 태어난 녀석이다. 캔디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면 분명히 모성애가 강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일부러 병아리 10마리 중 노란색 7마리를 녀석에게 맡겼다. 그리고 관우에게도 검정색 3마리를 맡겨서 같은 닭장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닭장 안에서 키우게 한 이유는 혹시라도 관우가 병아리를 품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나의 계획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관우를 대신해 다른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어주면 된다. 하늘이 도와 며칠 전부터 올해 2번째 장마가 시작되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 갓 태어난 병아리들은 태어난 뒤 최소 일주일간은 35도 이상의 따뜻한 환경에 있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병아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환경은 당연히 따뜻한 엄마 닭의 품속이다. 병아리와 엄마 닭 간에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봄이나 가을같이 선선한 계절에 태어나 어미의 품속에서 오래 머물든가 아니면 단 1마리만 태어나는 경우이다. 추위를 많이 타는 병아리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엄마 닭의 품속으로 수시로 들락거리며 엄마 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태어난 병아리가 1마리일 경우 그 녀석은 오로지 엄마 닭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꺼병이는 오늘부로 태어난 지 5주가 지났다. 지난주까지 자라는 속도가 더디게만 보이던 꺼병이는 이번 주부터 덩치가 조금씩 커지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많은 녀석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갇혀 지내는 캔디를 위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제공한다. 사실 내가 캔디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이런 것 말고 없기 때문이다. 만약 캔디와 함께 있는 게 병아리였다면 벌써 캔디 옆으로 와서 함께 모이를 먹었겠지만 겁이 많은 꺼병이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잠시 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꿔병이. 인류가 꽁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지 못하고 닭을 길들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날 저녁, 나는 병아리들이 있는 닭장으로 다시 왔다. 엄마 닭이 된 기념선물로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왔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먹었겠지만 암탉은 지렁이를 먹지 않는다. 병아리들은 5시간 정도 엄마 닭의 품속에 있더니 깃털도 더욱더 뽀송뽀송해졌고 엄마 닭에 대한 각인도 끝난 것 같다. 병아리들은 부화되기 전 알 속에서 노른자를 모두 흡수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틀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 산란통을 옆으로 눕혀놓았으니 병아리들과 엄마 닭은 배가 고프게 되면 옆에 있는 사료와 물을 먹으면 된다. 바로 옆에 있는 관우의 산란통도 눕혀준다. 이렇게 해두면 암탉과 병아리들은 자연스럽게 산란통을 나와서 사료와 물을 먹게 된다. 동물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필요하게 손으로 잡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다. 친해지기 위해 다가가는 행동과 몸을 잡는 행동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취소성이 있던 암탉 2마리는 모두 병아리들을 자신이 부화한 병아리로 받아들인 것 같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녀석들이 얼마만큼 병아리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느냐에 달렸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대부분의 암탉들은 병아리들을 쉽게 받아들였고 또 초반 몇 주간은 아주 잘 돌본다. 하지만 캔디처럼 에이스 암탉이 되기 위해선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병아리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 다음날 아침,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난 병아리들은 조금씩 엄마 품속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분명히 어제 저 암탉에게는 노란색 병아리들만 넣어주었는데 검정색 병아리 한 마리가 함께 있다. 도대체 내가 보지 못한 지난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분명히 관우의 품속에 있어야 할 녀석이 다른 엄마 품속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관우가 병아리를 품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내가 분명히 어제 관우에게 검정색 병아리 3마리를 주었는데 녀석은 단 한 마리의 병아리만 품고 있었다.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병아리들도 좋은 엄마와 그렇지 못한 엄마를 구분할 줄 아는 걸까? 스토리가 내 예상과는 달리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다. 과연 관우는 불량 엄마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병아리들에게까지 외면받게 될까?